네, 관련 이야기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신규 확진자 최근 추이를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우선 그걸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교수님, 보니까 오늘도 이제 두 자릿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서 지금 사흘 연속 두 자릿수에 이거 좀 어떻게 조금 고무적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폭발적으로 한 곳에서 환자가 발생하진 않았죠. 예, 그 예. 이유는 이제 대구 경북의 환자 수가 이제 많이 줄었고 대부분 퇴원하는 쪽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은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수도권에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환자들 발생 경향이 어떤 집단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뭐 교회라든지 콜센터, 뭐 PC방, 하다못해 산후조리 이런 데서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수도권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을 할 가능이 높은 지역사회 감염이 확실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제 하루 동안 수도권 지역에서 4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네. 반면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37명의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앞으로 이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이 수도권을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수도권 자체는 인구가 많고 인구 네. 밀도가 높은 데다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한 이제 4월이 되면 분명히 그때는 개학을 할 텐데요. 개학을 하게 되면 우리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방역을 할 건지 예방을 할 건지가 사실 아직까지 정확히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연기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사실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마스크는 당분간 착용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아직 치료약제도 없고 백신도 없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 분명히 감염이 되면 그 학생들이 건강한 전파자가 돼서 가족들이나 주변을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염려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수도권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 볼 텐데요. 최근에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콜센터에 이어서 성남의 은혜강 교회가 집단 감염의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얘기 들어보시죠. 전국적으로 역학조사를 한 결과 80.7%는 집단 발생과 연관성이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19.3%에는 산발적인 발생 사례 또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인 그런 사례입니다. 최근에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 발병 사례들에서는 종교 행사 등의 경우와 같이 닫힌 공간에서 참석자 간의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여 확진자의 발생 규모가 큰 편입니다. 네, 지금 뭐 굉장히 좀 종교 행사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성남 은혜강 이곳이 지금 수도권에서 가장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인데 네. 이곳에 아무래도 감염 규모가 커진 이유, 뭐 이 종교 행사의 특성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좁은 공간에서 네네. 신천지처럼 예배를 계속 받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접 접촉이 분명히 됐을 거고 뭐 TV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 소독한다고 분무기로 또 분사를 했죠 입에다가. 예, 예. 네, 그 경우에서 이제 감염자 입에 이 분무기가 들어가면서 바이러스가 좀 묻었을 거고 그분이 이제 분무기로 뿌린 다음에 기침을 했거나 하면 그게 에어로졸 감염이 조금 됐을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네네. 네, 그것이 조금 큰 원인으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진단을 좀 늦게 하신 것 같아요.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 몇 분만 감염 그 검사를 하고 나머지 거의 120명 넘는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 네. 사이에 이제 가족 간 전염이라든지 지역 사회 전파가 됐고 그래서 소방대원이라든지 이런 뭐 간병인 같은 경우가 감염이 됐던 걸로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우려스러운 점이 이 교회에서의 집단 감염이 이제 지역 사회로 번지는 건데, 그러니까 소방대원이 지금 또 확진 판정을 네. 받았잖아요. 때문에 이제 동료 소방관 43명 또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소방대원 같은 분은 여러분들을 이제 환자도 이송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다행히 뭐 방역복은 입으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식사도 같이 하고 얘기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가까운 밀접 접촉자는 분명히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예. 또 가족분들도 분명히 감염에 대해서 노출이 된 상태라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 교회 안에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또 다시 사회 활동을 하는데 그렇죠. 예. 이걸 좀 어떻게 방역 차원에서 막을 수가 있을까요?
교회라는 곳이 사실 언제까지 뭐 영상 예배를 할 수도 없는 거, 이렇게 조그만 네. 소규모 교회 같은 경우 영상에 어떤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예배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개인 위생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보시더라도 철저하게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지금처럼 뭐 분부나 그런 조금 잘못된 정보죠. 그런 거를 신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실 때도 가족 간의 접촉을 최대한 조금 자제하면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떤 그 예방 차원을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앞으로도 당분간은 치료약제나 백신 자체가 개발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4월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집단적으로 감염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누가 걸릴지 모르고 지금 보셨지만 각 지역에서 계속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교회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다른 데서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개인적 위생이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좀 전에 언급하셨지만 이 은혜강 교회 역학조사 과정에서 좀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역학조사를 하다가 CCTV로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CCTV를 보니까 그 예배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소금물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좋다라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소금물을 그 분무기 통에 넣고 그거를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한테 다 입에 대고 분무기로 뿌려주셨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인포데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부정확한 정보들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소금물로 입을 소독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제 없죠. 바이러스를 전혀 죽일 수는 없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에 소금물로 이렇게 물 각을 한다 그러죠. 그러면 좀 입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서 하신 건데, 그게 도리어 이제 분무가 됐기 때문에 에어로졸로 더 공기 중에서 바이러스가 떠다닐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저는 소금물 말고 다들 개인적으로 쓰는 뭐 구강 청결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뭐 분무 형식으로 나눠 쓰는 게 아니고 개인이 쓰는 거는 도움이 분명히 그러니까 본인만 쓰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그거 하나를 가지고 거기 계신 예부들 다 보신 분을 다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경기도 발표를 보면 인포데믹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사례를 얘기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인포데믹이 어떤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지금처럼 이렇게 감염 시기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뭔가라도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바이러스가 국내 바이러스와 이탈리아에서 지금 사망자가 많이 나오니까 바이러스가 변종이 생겼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다 가짜 뉴스라는 건데, 보니까 좀 황당한 얘기도 있고 좀 그럴 법한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또 많이 도는 그 인포데믹 예를 들면 초기에 많이 나오셨는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폐가 손상이 돼서 폐섬유화증으로 완전히 폐가 망가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바이러스 폐렴이고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특징적으로 오래 그 폐렴 자체가 유지가 안 되고 좋아지거나 아니면 결국 사망을 하시기 때문에 메르스 때처럼 장기간 이런 호흡기 치료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폐렴은 대부분 이렇게 좋아지면서 폐섬유화증을 유발하는 경우는 매우 극히 드물고, 아직까지 코로나19의 경우에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부 잘못된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또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구 경북 지역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감소하고 있으나 집단시설,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생활 속의 방역수칙 준수가 당연시되는 새로운 일상을 침착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교수님, 질병관리본부에서 장기전을 언급했다는 거는 물론 지금 추가 확진자 수가 하루에 2자릿수로 줄긴 했지만 아직 안심은 할 수 없다, 이 의미인 건가요? 우선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어떤 치료약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처음에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싱가포르나 이란처럼 날씨가 따뜻한 국가에서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여름이 돼도 좋아질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 이 치료약제가 나오려면 여름이 가까워야 나올 것 같거든요. 임상시험이요. 그리고 백신은 분명히 올해 말이 돼야지 빨라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아마 장기전으로 올해 말까지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
아무리 빨라도 여름이 오기 전에는 조금 종식하기 어렵다. 그 얘기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이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간다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처음에 들으면 많이 불안하고 막연합니다. 어떻게 네. 우리가 약도 없는데 대비를 하나. 근데 다행히 코로나19는 장점이자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장점은 대부분 일반인들이 증상이 그러니까 20% 보관, 20%가 무증상으로 끝난다. 예, 그리고 예. 증상이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뭐 10대, 20대, 30대, 40대 분들까지도 건강하신 분은 대부분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는 분이 많고 50대에 사망하신 경우도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던 몇 분이었고요. 위험인자를 가지신 분은 60대 이상, 특히 70대, 80대가 매우 위험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심장세포하고 폐세포하고 그다음에 콩팥의 세포에 있는 그 AC2라는 그 수용체를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고혈압이 있다든지 당뇨병이나 관상동맥 질환 이런 그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사망을 하세요. 그래서 네. 60대 이상의 제가 말씀드린 기저질환이 있는 있는 가족분들께서는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분들께서는 약도 잘 복용을 하시면서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그러니까 활동을 안 하시는 분, 혈전이 생긴 분들이 사망률이 다 높았습니다. 그 말은 오래 누워 계신 요양원에 계신다든지 집에서 활동을 안 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주말이 되시면 외부로 산으로 가셔서 운동을 하셔서 활동을 해주시는 게 사실은 일반인뿐 아니라 기저질환 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위험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조심을 하면서 일반인들은 개인위생을 잘 지키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서 치료약자 백신이 개발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종식이 되거나 아주 가벼운 감기 바이러스처럼 지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 상태다 보니까 뭐 국제적으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7, 8월 정도면 미국에서 끝날 수도 있을 거다 한 반면에 중국에서는 올 여름까지는 종식될 가능성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엇갈리는데 전문가가 보시기엔 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만일에 치료약제가 나온다면은 종식은 안 되지만 이제 중증으로 가시는 분을 많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병에 대한 치사율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여름까지 종식되기는 어렵죠. 종식이 되려면 백신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럼 가을에 겨울에 다시 이 바이러스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종식되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렇게 코로나19 국내 현황과 또 장기전엔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